HJ중공업 2025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2.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11.7%가 반대로 증가했습니다. 계약자산은 1.4회전으로 나타났고 PBR은 1.72 상태입니다. 현금 흐름 기준 재고 계약자산 회계 잔잔한 불투명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HJ중공업에 대한 관련 뉴스로 고속 상륙정 내세운 HJ중공업 인기, 장병진 기자가 부산일보에서 6월 1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국제해양방위산업전이 부산에서 열렸는데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이집트 등 여러 나라가 찾아왔고 구체적 계약 조건 오가는 상담도 다수 이루어졌다. 그리고 호주와 아랍에미리트 사절단은 지난달 30일 영도 조선소를 직접 방문해 생산 현장과 건조 중인 고속 상륙정 실물을 살펴보기도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이것은 중동에서 온 해군 장교들 같은데 이건 상륙함이 아니고 구축함 같은 거고 요거가 이 왼쪽에 있는 게 그 상륙함일 것 같은데요. 이 뒤에 상륙정을 집어넣고 들어갔다 나갔다 뭐 이런 것 가지고 위에서는 이제 그 수직 이륙용 그런 헬리콥터형 이런 거로 해서 그 상륙함에 대해서 뭔가 이 여성분은 뭐 소개 통역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4,098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도보다 12.3%가 감소했고 그러나 계약자산은 크게 줄이질 못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12.1% 약간 낮게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이 14.3% 내려갔고 판매관리비가 8.3%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53억 8,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6.8%가 감소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269억 원으로서 36%나 크게 내려갔습니다. 매출 감소율하고의 갭이 마이너스 23.7%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대폭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은 12.5% 상승했고요. 운영경비도 7.6% 줄였기 때문에 TOE 생산성이 1.02를 넘어서 가지고 이익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전년도는 0.89로서 영업 손실이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38억 7,800만 원으로 111.7%가 전환이익이 발생됐는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5억 1,1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적게 나올 경우에는 그 재고가 증가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거꾸로 여기 그 재고 자산에는 그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 자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주 산업에서 얘기하는 계약 자산을 저는 포괄 제공으로 인식해서 이 계약 자산에는 가공비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근데 45억 1,1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아까 나온 결과는 원가회계 영업 이익이 더 많았죠. 이것이 그 제가 이제까지 만들어 놓은 논리의 모순이 됩니다. 그럼 뭔가 특별 원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모순의 원인을 좀 그 분석을 해보면은 HJ중공업은 재고자산의 변동이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 아니긴 합니다. 이거를 제로로 해놓거든요.
그리고 원재료 사용액이니까 이 원재료 사용액에서 요 밑에 가공비를 뺀 한 거, 요게 두 가지를 더하면은 총 제조 비용이 되겠죠. 그런데 그 이 제가 뽑는 총 제조 비용은 매출원가를 그 재고 증감을 감안해 가지고 역산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출원가 재료비라는 것은 분명히 이 HJ중공업은 그 실질적으로는 그 전체 재고 자산을 뭐 반영하는 것 같은데, 비성분 쪽에서는 그것을 반영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모순이 나온 거 아니냐. 수많은 회사를 했기 때문에 한 군데만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이론이 그 논리가 부인돼서는 좀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곰곰이 더 좀 향후에도 한 가지의 불합리한 것만 나오더라도 그거는 이런 얘기를 하죠. 검은 백조가 나타난 꼴이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HJ 중공업은 향후에도 한 번 더 그 공시된 데이터 가지고는 그 추적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가지고 향후 상반기 정도 때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계약자산의 증감액일 뿐입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정해져 있지를 못하죠. 비성분 쪽에서는. PQ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하게 그 재고 자산의 그 계약 자산의 증감액과 동일한 금액이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그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이 190억 6,700만 원 나갔는데 재고 증가는 197억 원, 7억 원이 더 어디서 증가를 했는데 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자산도 현금으로 계약자산이 47억 들어왔는데 재무적 계약자산은 45억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101억 8,900만 원의 현금이 어디서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은 대손상각 또는 환입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수치를 추적할 만한 데이터들은 없습니다. 재고자산 그 현금 흐름도 이게 무슨 평가 손실, 환입하고 이런 게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 숫자가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운영 경비 중 인건비가 457억 7,4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7.8% 감소했습니다. 직원 수는 73명을 감원했어요. 연간 평균 임금은 8,900만 원인데 전년도 9,330만 원에서 4.5% 감소했는데 제 생각에는 고임금 사원들을 많이 내보낸 것 같습니다. 나이 많이 먹은 정년퇴직자들도 포함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외주비가 30.5% 감소했고 지급수수료가 39.6%가 감소했습니다. 재고 회전율은 계약자산입니다. 이것은 0.1회전 내려갔고요. 수르프율은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데 이 분식회계 개연성을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수량으로 산출하는 것은 건설과 조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수량으로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조선 부분이 내려갔습니다. 비중이 50.1%, 1.7% 내려갔고 건설 부분의 자재들 자세하게 해줬지만 1.7% 내려갔어요. 가중평균은 0.8%고 합쳐서 2%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 추이 조선부부는 방위산업의 방산물자 등 당사 제품의 가격은 보안관계상 기재를 생략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은 선입견 전소하고 비성분에서의 원재료 가격 상승과 하락, 이것이 모순이 되게 나타났고, 그리고 부식회계 가정 이론으로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고 수급원율 상승 역방향한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요거를 반증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은 상승해야 되고 수주 판매 가격도 상승해야 됩니다. 그런데 확인한 결과 원재료 가격은 하락되고 수주 판매 가격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검증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재료 가격 2.6% 내려갔는데 원재료 가격이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도 가공 비율이 큰 영향을 미쳐서 가격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알 방법은 없습니다. 판매 가격은.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좀 하죠.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에 대하여 회사가 반증을 입증할 수 있기 전까지는 유효할 것입니다. 1분기 실적으로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 1조 6천억 원대를 할 것 같고요. 운영경비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렇고 매출 재료비도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수주잔고가 1조 9천억 원대로서 약 1년치 매출 물량 정도 확보한 수준이다. 그래서 보통 다른 조선소들은 3년치 정도 물량을 지금 밀려 있거든요. 또 이 선박을 건조하는데 1년 이상 걸리는 게 많기 때문에 이 HJ중공업이 좀 더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영업을 해서 수주를 많이 따야 될 것 같습니다. 1조 6,300억의 매출 사업 계획을 확정했을 때 남는 게 한 60억 정도뿐이 안 되니까 계약자산 회전율을 6회전까지 올리면은 매출이 1조 7,533억 원대를 달성했을 때 운영경비가 4.7%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413억으로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재고회전율 생산 방법에 대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판매가는 원가보다 높게 나오는데, 그런데 재고가 감소했음에도 재고 회전율이 하락한 경우는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서 입증해야 된다고 저는 정리를 했는데 이게 또 물량으로 수량을 하기가 건설 부분하고 조선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참 투명성을 추적하고 찾아간다는 게 매우 힘든 작업을 하고 제가 있는 거죠. 왜냐, 물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 원인이 도대체 뭐냐, 이익이 난 게 뭐냐, 이런 거를 따지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 안 따질 수 없고 또 판매 가격 안 따질 수 없고 두 가지를 다 따지는 거죠. 주가는 7,220원으로 1,140원이 상승했습니다. TBR은 1.72 상태로 상승했고요. 최대 주주는 에코프라임 마린 퍼시픽 유한회사가 64.23%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